안녕하세요, 새병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입문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완전히 그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중수 고수일지라도 초심을 돌아보시는 마음으로 영상 끝까지 한번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내용 이런 겁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소리를 듣죠. 방문자를 늘리려면 정보성 글을 써야 한다. 특히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 입장을 한번 돌이켜보면 근데 뭐가 정확히 정보성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성이 도대체 뭐야? 이런 막연함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치 그 피아노 배운 지 하루 된 사람한테 야 조금만 더 감정을 넣어서 쳐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정보성 글이라 그래서 잘 쓰고 싶어도 어떤 글의 종류가 정리가 스스로 안 되어 있으면 일단 방향 잡기부터 어렵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글을 가장 실용적인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입문자는 도대체 어떤 순서로 글을 써야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성 글입니다. 쉽게 검색으로 들어오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어. 그 검색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글이다. 정보성 포스팅. 예를 들면 에어프라이어 기름때 제거, 후쿠오카 2박 3일 일정, 유니클로 경량 패딩, 가솔린 뜻, 여행용 가방 추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검색량이 꾸준히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정보성 글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자는 사이에도 돈이 벌리는 그런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정보성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와닿겠죠. 그래서 처음에 입문자가 방문자 수를 늘리고 블로그에 적응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글이 정보성 글이다. 자, 두 번째는 이슈성입니다. 타이밍을 딱 잡으면 터지는 글이에요. 이슈, 말 그대로 요즘 뜨고 있는 주제들, 진짜 반짝하고 뜨는 주제들, 트렌드랑 비슷하기도 해요. 하지만 구분은 좀 해야 돼요. 이슈는 진짜 반짝이야. 그리고 어떤 정보를 알고 싶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 소식을 알고 싶은 거야. 어떤 연예인이 공항에서 무슨 옷을 입었다, 패션 이슈글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슈성 글이고, 이제 슬슬 추운 겨울이니까 유니클로 히트텍 이런 것들은 이슈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트렌드를 잡아가는 키워드. 유니클로 어쨌든 히트텍은 겨울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핫한 검색량이. 이런 건 트렌드 키워드.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하시다 보면 점점 구분이 될 거예요. 세일 정보? 이런 이슈성 글은 트래픽의 어떤 검색량의 폭발력이 진짜 강합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막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까지도 터질 수 있는 게 이슈성 글이에요.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잡아서 막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가고 막 수십만, 수백만까지도 방문자가 올라가거든요. 일 방문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슈성 키워드를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관심이 빠르게 차갑게 식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고요. 지속 유입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글을 써서 올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그 가치가 내가 상위 노출이 됐다 한들 절반 이하로 그냥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슈성 글은 막 스파크 같은 글이에요.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스파크가 팍 켰어. 그럼 어때요? 불빛이 번쩍 하잖아. 근데 어쩌죠? 확 1초 만에 없어져 버리잖아. 어둠 속에서 팍 튀어오르는 스파크 같은 글이 이슈성 글이다. 세 번째, 광고성 글. 자, 수익은 되는데요. 방문자 수 증가에는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협찬을 받아 혹은 체험단을 다녀와서 글을 써 어떤 제품을 대여받아서 내가 실사용 리뷰를 하는 그런 일종의 경제적 대가가 따르는 그런 글들을 통틀어서 광고성 글이라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광고성 글 좋죠.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나한테 생기는 거니까. 근데 광고성 글만으로는 여러분 블로그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이 포스팅이 광고다라고 하는 걸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로거분들이 다 그랬어요. 포스팅 맨 아래, 맨 끝에다가 그걸 표기를 하고 그냥 끝냈는데 2023년도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바꿨고 강화했죠. 그래서 포스팅에 맨 위에 넣게 바꿨어요. 이건 법제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광고 표기를 맨 아래에다 넣어버리면 불법입니다.
맨 위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좋아서 들어왔어. 근데 맨 위에 공정거래위원회 그 문구가 있는 거야. 경제적 대가를 뭐 받았다, 협찬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광고 글만 써서는 블로그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 글은요, 내가 100% 자의에 의해서 쓴 포스팅보다는 정보성이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검색 노출에 불리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과하게 하다 보면 블로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광고 블로거 이미지가 생기고, 결국은 재방문율, 네이버 블로그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검색자들이 다시 들어오는, 쉽게 미약하게나마 내 팬이 될 수 있는 이런 확률들을 줄여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유튜버들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진짜 좋은 내용을 많이 보여주는 유튜버들 구독하고 영상 챙겨보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가 어느 순간 너무 계속 광고만 올려. 어쩌다 한번 하는 거 괜찮아. 그래, 할 수 있어. 당연히 먹고 살아야지. 이해하죠. 근데 계속 광고만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 구독 취소를 누르고 있겠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블로거 분들은요, 광고를 하되 그 광고성 포스팅 안에서도 정보성 키워드를 찾아서 같이 배치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요. 이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강조했던 내용이고,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상당수의 블로거 분들은 그렇습니다. 대가성 리뷰를 받았어. 사람이 그렇거든. 물건을 받기 전에는 진짜 영혼을 갈아서 써줄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물건을 받아봤더니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마감일이 다가오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잖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제품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거 대충 빨리 쓰고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블로그에 올라가는 내 글이잖아요. 내 포트폴리오가 된단 말이죠. 아무튼 여기서의 정확한 인사이트를 좀 뽑아보자면, 여러분 광고글은요, 일단 접근 자체를 수익을 위한 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편하고요. 정보, 성장을 위한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입문자한테는 더더욱. 네 번째는 일상글입니다. 그냥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언제까지고 일기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일기를 써라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책상에 딱 앉아서 노트북을 딱 잡고 이렇게 하얀색 백지 안에다가 내가 내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경험이 없어. 그게 되게 그 자체가 이질감 있고 어려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일기를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그게 적응이 돼서 포스팅 글은 어떻게 쓰는 거지? 하면서 이제 하나씩 쓰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진짜 나 글도 못 써야 해서 일상글로 써서 지금 완전히 큰 블로거가 되어 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일상글 뭐 일기 뭘 써요? 난 맨날 똑같은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그냥 하나하나 찍으신 것들, 가족이랑 찍은 거, 아니면 내가 그냥 거리를 찍었을 수도 있고, 어디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료를 찍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상적인 사진들 다 있을 거예요. 그 일상적인 사진들을 한 장씩 넣으면서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일상 털기, 사진 털기. 사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쓰는 거야. 그럼 맥락이 없죠. 근데 그냥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 게 그냥 일상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조회수는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이 블로그랑 친해지는 그냥 과정이다.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 그러면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알겠다. 입문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글을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 어려우신 분들은 일상글, 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정보성 글, 서서히 방문자가 늘어나는 재미를 느껴보는 구간이에요. 내가 직접 제목에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자꾸 푸는 연습. 그렇게 했을 때 이 키워드로 진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네? 통계를 봤더니 보이는 거야 자꾸. 그럼 진짜 재밌거든요, 처음에. 자,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슈성 글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제 말은 내 카테고리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슈성 글을 뭐 한두 개 써서 가끔 올려보란 얘기지, 카테고리 상관없이 중구난방 막 뉴스탭 열어가지고 그냥 조회수가 터질 것 같은 건 그냥 정치, 사회, 경제, 뭐 연애 다 뜯어다 넣고 이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블로그 망하는 길이고요. 내 카테고리 안에서 평상시에 내가 쓰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슈성 글, 트렌드 글을 한 번씩 섞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기폭제처럼 빵빵 터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블로거로 성장을 해 가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이것저것 궁금한 게 굉장히 막 폭발을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한다? 이 채널 세수하면 이병헌의 예전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정주행해본다. 그럼 모든 블로그에 애가 다 들어있으니까 제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어디 가서 어줍지 않은 유료 강의 듣지 마세요. 제 유튜브에 들어있는 내용이 훨씬 더 알찹니다. 다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글의 종류만 이해를 하셔도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으로 블로그랑 친해지고요. 그리고 정보성으로 기반을 만들고요. 이슈성으로 트렌드로 성장도 해보고, 그리고 광고는 전략적으로만 쓰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꾹,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세수하면 이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